네, 시장의 흐름이 참 종잡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들도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 이게 약간 악재성 재료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다시금 69,000달러대 초반으로까지 후퇴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매파적인 멘트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을 하방 압력,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있어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난 FOMC 회의록 의사록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매파적인 멘트가 사실 이거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알고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전반에는 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맥락적인 뉘앙스 요것 하나가 지금 시장을 좀 압박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진 상태인데 54%대 중반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시장의 전반적인 판때기가 뒤집히게 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금융혁신 기술 법안, 이 초당적인 규제 법안이라고 불리는 금융혁신 기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79, 반대 136. 미국 암호화폐 규제 방식이 지금 상당히 전환기 국면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트럼프를 비롯해서 기존의 암호화폐 영역과 관련해서 이른바 빌런으로 불렸던 그런 존재들이 대부분 지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해 버렸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일단 트럼프가 공을 쏘아 올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전략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전략적인 스탠스라기보다 정치적인 입장 선회 이런 것들을 꽤 발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금융혁신 기술 법안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SEC와 CFTC 이 공동 규칙 제정 권한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나눠서 함께 규제해라. 한쪽이 다 쓸어먹는 거 안 된다. 이거 SEC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 등 디지털 상품 시장 규제권을 CFTC에 부여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특장점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SEC 입장에서는 정말 개거품 물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에 하원을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특히 투자 계약 존재만으로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시했고 이를 통해서 모든 전체 암호화폐의 70% 정도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법안이 딱 하원 거쳐서 이제 상원까지 잘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된다라면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폭적인 상황 변화가 법안을 통해서 마련이 된다. 미국의 집행을 통한 그러니까 미국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굉장히 우악스러운 단 한 번의 소송을 통해서 기업을 조지려는 그런 우악스러운 방식의 규제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금융혁신기술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톤이 엄청 다운됐죠. 이전 같았으면 우리 거부권 행사할 거야. 상원 똑바로 해. 막 이럴 텐데 거부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법안 통과에는 반대한다. 이게 투자자 보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 규제 권한을 더 바꿔야 되는 CFTC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멘트로 들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백악관
거부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톤 다운한 멘트를 공식 입장으로 내보였습니다. 게리 겐슬러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를 여전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증권 영역에서 제외시켜서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다.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SEC가 조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시장 대부분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FTX 때 뭐 했어? 뭐 이런 얘기가 반론으로 또 가능하겠죠. 굉장히 오만한 멘트가 아닐까 싶어요. SEC가 조사를 안 하면 대부분 규제가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특히 이제 CFTC도 나름 사실 CFTC와 SEC가 규모 자체가 예산 자체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권한을 분산화시켜서 약간의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지금처럼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기준도 모호하고 서로 헷갈리고 SEC는 다 헤쳐먹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혼란은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겐슬러의 어떤 이런 멘트 자체는 전형적인 밥그릇 다툼의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한 그런 멘트로 밖에 해석될 수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되면 겐슬러는 쭈구미 대가리 터진 상태로 이제 집으로 가야겠죠. 그래도 CFTC 위원인 서머싱어는 확실히 멘트의 어떤 톤이 달라요. SEC와 CFTC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두고 이 긴장감을 보이는 것은 현재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SEC가 규제를 다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규제 명확성이 입법적으로 지금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과 규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집행에 따른 규제 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공동 규제도 방법이다.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이 집행에 따른 규제, 이른바 한번 기소해서 법원으로 데리고 가서 기관, 기업을 아예 조져버리는 그런 방식의 낡은 규제 방식. 이게 일회성 규제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100년째 정말 지겹습니다. 이런 거.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시대 변화를 미국의 정부 기관, 특히 이제 대표적인 권력 기관에서 이런 시대 변화의 속도가 늦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인식이 됐다라면 이제 변화가 돼야 될 거고, 일단 법원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법안을 통해서 규제 기준점, 규제 기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런던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런던 증권거래소가 5월 28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P를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ETP와 ETF는 상품의 성격은 다르지만 ETF가 출시될 수 있는 전조 단계로도 해석이 되고 있고, 런던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 거쳐서 유럽으로까지, 특히 이제 런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트레디셔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융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돌파구, 이 차원에서 이제 크립토,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겠죠. 리시 수낙 같은 경우에 또 워낙 크립토 프렌들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런던의 변화 포인트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세 기술적인 차원에서 조금 짚어보자면 데일리 차트예요. 저항 추세선을 돌파했고 지금 2월 상황과 비슷하다. 추세선 돌파했고 폭등, 추세선 돌파했고 폭등,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MACD 역시 지금 강세 신호가 나왔고 길고 강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TA 트레이더 앨런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최근 84일 동안 지금 현재 범위에서 통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으로 볼 때 앞으로 300일 안에 이 최고점에,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말하는 거죠.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일 뒤면 내년 이제 하반기가 되기 전이란 얘기인데 상당히 더 일찍 이번 사이클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하죠. 이번 하락 수익이 패턴의 목표 10만 달러다. 요거 형성되는데 지금 2년 반짜리야. 엄청 크게 갈 거야. 그래서 1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제프 캔드릭, 비트코인이 이번 주말까지 73,7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연말 예상 가격인 15만 달러 더 확신할 수 있게 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총 누적 순유입액이 129억 달러 돌파를 해서 사상 최고치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더 전폭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이걸 등에 업고 만약에 승인된다라면 비트코인이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전후 시점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승인될 것인가? 이더리움 현물 ETF 정책적, 전략적인 접근, 개풍 다 사라지고 이 정치적인 판단이 이렇게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릭 발투나스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쯤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전 6시쯤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현물 ETF 3시 45분쯤에 발표가 됐는데, ETF 승인 발표는 뭐 4시 넘길 때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임스 세이파트는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미국장 마감 시간쯤 예상이 된다. 어쩌면 누군가 SEC 계정을 해킹해서 오후 2시쯤에 이더리움 승인 거부를 발표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숏을 걸고 해킹해서 승인 거부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이 또 요동치고 롱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이더리움의 어마어마한 가격 폭락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 이런 일이 SEC 계정을 통해서 또다시 벌어진다라면 SEC는 이제 SNS 계정 문 닫아야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돼야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도 참 한심한 건데, 아무튼 뭐 전력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튼 뭘 해도 이렇게 신뢰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꼭 기분 탓만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주 최대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는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대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다음 예상치도 호실적으로 전망을 해주면서 AI 트렌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과시를 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죠. 매출 260억 달러, 예상치 246억 달러, 주당 순이익 6.12달러, 예상치 5.59달러. 여기에다가 10대1 주식 분할 발표. 장 마감하고 장외시장에서 1000달러 돌파했죠. 엔비디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2분기 예상치도 긍정적입니다. 매출 280억 달러 이상 예상되고 월가 예상치 지금 266억 달러,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테마는 테마인 게 AI 관련 크립토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약간 무섭게 움직이죠. 엄청 급등했다가 또 막 빠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코인마켓캡 AI 카테고리 오늘 오전 상황인데 지금 니어와 렌더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두 자릿수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은 여전히 AI 테마가 살아있어서 이제라도 들어간다 라는 신규 매수 수요가 그래도 좀 있다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한번 지금 셀더뉴스 이벤트 양상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테마 관련 종목으로 반등세가 좀 나와줬고, 인젝티브, 세타 많이 좀 빠졌어요.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한 30% 가까이 반등을 해줬던 종목들인데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 테마가 지나가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오늘 렌더 보니까 막 고래 주소 이동이 막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아래 위로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테마는 역시 테마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엔비디아가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쭉 가겠지만 중간중간 계속 시세는 흔들릴 수 있고 조정도 나오고 급등도 나오고 막 이런다라는 거. 테마는 역시 테마더라 라는 게 이번에도 확연하게 조금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테마 종목들 크립토 영역, 특히 렌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뭔가 탱저블한 뭐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패드에 앱도 탑재가 되고 렌더링, 실제 렌더링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 이런 어떤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분명한 애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AI 테마 코인마켓캡 시총 랭킹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지금 니어 1, 2, 3, 4 순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다 평가, 비전 뭐 이런 것들 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종목들인데 그래도 신규 진입할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하셔야 되고 기존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역량껏 잘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